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9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네 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말이라는 의미의 두 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홀스, 히히잉하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피를 재는 도량형 그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쌀 한 말 할 때의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료자는 되를 헤아리다, 말로 헤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말두는 자기 자신의 부수를 쓰는 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한자는 바로 료자가 되겠습니다. 료자는 당연히 단어 첫 글자로 나올 때는 요로 발음을 하겠죠. 그래서 쌀이라는 의미의 미자와 말이라는 의미의 두자가 합성돼서 헤아리다 라는 의미의 료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요자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헤아리다 라고 하는 것은 카운트하다 또는 숫자를 세다, 분량을 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료자가 지금은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카운트라는 의미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재료라는 의미로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재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를 제작하거나 만드는 데 소요되는 구성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재료는 원래는 물리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하고 못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재료는 나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글을 쓸 때의 재료 이런 식으로 꼭 물리적이 아닌 추상적인 개념에도 재료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자료와 재료는 언뜻 유사해 보이지만 많이 차이가 나는 말이죠. 자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컴퓨터 차원에서 볼 때 자료는 보다 raw 데이터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각색하기 전, 처리하기 전을 얘기하는 거고 이 자료가 처리가 돼서 information, 정보가 되는 거죠.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금전적으로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그 서비스가 주로 이제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용역 대가를 수수료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나 요금과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현대 한국어에서는 혼동해서 쓰입니다. 무료라고 하는 것은 물건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없는, 즉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을 얘기하겠고요. 요리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식품 재료로 가공을 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요리라고 합니다. 음료 또는 음료수라고 하는 것은 각종 마실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도 음료에 해당되지만 탄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음료에 해당된다. 당연히 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음료에 해당되는 거죠. 원래 넓은 의미로 보면. 그러나 통상 우리가 한국어, 현대 한국어에서 음료 그러면 술은 음료에서 제외되고 술이라는 주류라는 구분으로 별도로 얘기를 하고 술 성분이 아닌 음료를 통상 우리는 음료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료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만들기 위한 식자재를 얘기합니다. 조미료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주로 조미료는 주식, 즉 주식은 한국은 밥이 주식이죠. 밥에 쓰는 것이 아니고 부식에 쓰는 거죠. 물론 밥도 이제 특이한 경우가 있죠. 뭐 비빔밥이라든지 또는 볶음밥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특이한 경우에는 이제 조미료가 주식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조미료라고 하면 부식에 투입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미료의 한 종류로 이제 향신료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자면 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맛을 더 풍부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도 같은 이 료자를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첫째로 가축에게 주는 먹이를 사료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역사적인 사건의 내용도 사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자가 다르죠. 그 다음에 생각을 사료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생각이라는 사료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되다 또는 사료라는 말을 생각하다라는 말로 쓸 때는 논문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서만 사용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이제 문자가 되겠는데요. 물어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물어보다 라는 의미의 문자는 이렇게 게이트라는 문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입구자를 가운데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해서 게이트라는 문자와 입이라는 구자가 합성돼서 묻다 라고 하는 의미의 문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삐쳐 올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문이라는 게이트라는 문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입구자를 써서 묻다라는 의미의 문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질문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묻다, 질문을 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질문을 하는 항목을 문제라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골치 아픈 일을 문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 question이라는 의미의 문제와 같은 말입니다. 질문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할 때 그 중에 하나의 항목을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찾아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가는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설문지라고 하는 것은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조사에 참여하는 피참여자들에게 제시하는 질문지를 얘기합니다.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물리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고문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문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이 고문은 사실상 심리적인 고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문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죠. 심리적 압박은 현행 그 형법상 범죄 행위다 또는 금지된 행위라고 얘기하기가 아주 모호한 상황입니다. 자문이라는 말은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것을 자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그 자문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직위를 우리가 고문이라는 말로 씁니다. 당연히 이 고문하고는 다른 고문이죠. 한자가 신문하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서 자세히 따져 묻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문은 신문보다는 보다 이제 거의 죄가 확실시 된 상태에서 재판에 관련돼서 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문과 신문은 현대 한국어에서 거의 같은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문이라는 말은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 많이 사라졌고 신문이라는 말만 현재 남아 있는 상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한 유족에게 사망자에 대해서 위로를 표하는 일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한자는 별자가 되겠습니다. 다르다 라는 의미의 별자가 되겠는데요. 삐쳐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칼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삐쳐서 올려서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다르다 라는 의미의 별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다르다는 의미를 물론 내포하고 있지만 보편적이지 않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별 또는 별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갖가지 형태라는 뜻입니다. 별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고요. 별로 다음에는 주로 부정적 서술어가 옵니다. 그러니까 별로 볼만하지 않네, 별로 가치가 없네 라는 그런 의미로 부정적 서술어를 동반한다. 별개라고 하는 것은 따로 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별개야 라고 하면은 그건 몸체와 따로 구분해서 부수적인 것으로 봐야 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별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의 특징이 다르다 라고 하는, 그 특징이 전체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일부만 다를 수도 있죠. 어쨌든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구별하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어 표기로는 이게 지금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표기를 똑같이 하고 있지만 차별하다 라는 말은 사실상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구별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행위고, 차별은 대우를 차이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죠. 복지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대우를 달리한다든지, 또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권력을 가진 자와 평민과의 사이에서 대우를 달리하는 것은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냐 여자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연인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하고, 법인은 사실상 성별이 존재하지 않죠. 중성으로 봐야 되죠.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헤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작별은 헤어지는 것은 헤어지는 건데 이별과는 좀 차이가 있죠. 이별은 기본적으로 영구적으로 헤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작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팅에서 헤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 근무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간다 할 때는 작별이 되는 거죠. 내일 다시 또 만날 거기 때문에. 별도로라고 하는 것은 따로 구분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내용, 이 한자를 통해서 단어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쓰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 데 대단히 유용하다라는 측면에서 한국어의 용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